자, 우리가 계속해서 급수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급수가 수열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 느껴지는 이유는 그냥 수열의 극한은 이제 극한만 바로 계산했으면 되는데, 급수는 합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합을 구해야 되는 과정이 이제 좀 불편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남은 두 문제는요, 뭐 이렇게 합을 구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급수가 수렴을 한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급수가 수렴을 한다는 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자, 이런 수열을 한없이 더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없이 더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값이 되는 거? 이게 수렴이잖아요. 자, 이렇게 한없이 더하는데도 어떻게 그 합이 멈췄을까? 자, 아무리 조금인 값이라도 뭐 0.000000 뭐 이렇게 1 이런 값이라도 내가 이런 값을 계속 차곡차곡 더해 나가면 무조건 무한대로 가게 돼 있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티끌이어도 계속 더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 천만도 될 수 있고 억도 될 수 있고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합이 멈췄다는 건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럼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더해지는 값 자체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AN이라는 값이 어땠길래 이렇게 이 AN이라는 수열이 이게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 항 자체가 어떻길래 이렇게 합이 멈출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수열 자체가 n이 한없이 커지면 AN 값 자체가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거의 없어진다 하면 거의 0이라는 거죠. 0이기 때문에 한없이 더해도 합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어떤 값 알파에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개념 유형 4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시그마 AN,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와 얘가 수렴을 한다면 이 AN 자체는 거의 없는 값이 된다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얘가 만약에 어떤 값이 있는 거라면 합은 절대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0이어야 이 급수가 수렴을 할 수 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급수가 수렴을 해요. 급수가 수렴을 했다면 합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이 멈추려면 무조건 더해지는 항 자체는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합이 증가하다가 멈추겠죠. 그래서 수렴하는 급수는 반드시 AN이 0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먹냐면 사실은 이거보다 이거의 대우를 활용을 해먹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수열 AN이라는 이 수열이 극한이 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AN이 0이 아니면 이런 AN들을 한없이 더하면 그러면 급수, 합은 멈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급수가 수렴을 하냐 수렴을 하지 않냐를 계산을 할 때 무조건 그냥 바로 첫 번째 SN 구하기부터 가는 게 아니라 이 AN을 살펴보는 거죠. AN이 0이 아니라면 뭐죠? SN을 구할 가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수렴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N이 0이라고 해서 다 수렴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n분의 1인데 자, AN이 n분의 1이라고 하면 얘는 AN 자체는 0에 가까워지지만 얘 급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한없이 더하는 게 이제 시그마 n분의 1이겠죠? 급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게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 보통 어떻게 보이냐면 자, 1은 그대로 1로 놔두고요. 2분의 1도 그대로 2분의 1로 놔둬요. 그쵸? 그 다음에 3분의 1과 4분의 1은 3분의 1은 4분의 1로 바꿔서 다 4분의 1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4개는 다 8분의 1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는 5분의 1보다 8분의 1이 더 작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더 작은 숫자들로 계속 바꿔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1은 그대로 1이고요. 2분의 1은 2분의 1인데, 요거 2개 더하면 2분의 1이죠, 또. 이렇게 4개 더하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또 16분의 1, 8개 더하면 또 2분의 1일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2분의 1씩 한없이 더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은 무한대로 가요.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an이 0으로 가면 이 급수는 수렴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단지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빨리 걸러낼 때 써먹는 거죠. an이 0으로 가지 않아? 이게 0으로 가지 않아? 그러면 급수는 수렴 안 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면 자, 뭐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기억. 자, 뭐부터 하냐면 합을 구하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 항을 자체를 보는 거예요. a는. 근데 얘 극한값 지금 얼마인지 눈에 보이나요? 근데 얘 극한값이 1이에요. 이런 극한이 1인 애를 한없이 더한다? 얘는 무조건 발산인 거죠. 계산해볼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an 극한으로 걸르는 거죠. 자, 두 번째 것도 보면, 자, 이거의 극한값이 뭘까요? 이거 오랜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볼까요? 이거 유리화 하듯이 하면, 분모는 루트 4n제곱 플러스 n, 네, 루트 4n제곱 플러스 n, 네, 그 다음에 플러스 2n일 거고, 분자는 이거에 켤레를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써주면 되죠? 그러면 4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4n제곱 해서 얘는 사라지고, 자, 분모 분자 다 1차식이에요. 그러면 요거 최고차항만 따서, 얘는 지금 극한이 루트 4분의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0이 아니에요. 0으로 가지 않는다는 건, 자, 이 수열 자체가 0으로 가지 않으면 합은 절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역시나 얘도 발산이고.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요거 극한 당연히 얼마예요? 이거 뭐,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 왔다 갔다 하겠죠. 지금 이게, 뭐죠?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동이에요. 이거 수열 자체가 수렴하지 않고 그거의 합 또한 수렴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발산. 그래서,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 요거를 이용해서 빠르게 이제 SN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걸 바로 걸르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급수는 바로바로 걸러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 급수의 성질인데요. 우리가 급수도 결국은 그 합의 극한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에서도 우리 극한에서 나왔던 성질이 그대로 다 성립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처럼 자, 두 급수가 각각 이렇게 수렴을 한다. 네, 얘도 수렴을 하고 네. 자, 잠시만요. 얘도 두 급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급수가 수렴을 한대요. 그쵸? 극한값이 있으니까 수렴을 한다는 뜻이죠? 그럴 때 얘를 구하여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올게요. 자, 두 급수가 수렴을 하고 수렴값이 각각 s하고 t일 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 극한에서 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있을까? 있어요. 네, 우리가 극한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왜냐면 우리가 리미트를 서로 뿌려줄 수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s랑 t의 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급수의 성질이죠. 수렴하는 두 급수 사이에는 이런 성질이 성립을 해요. 그리고 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a에는 네, 아무튼 그래. a에는 뭐 2분의 1, 네, 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고 b에는 뭐 3분의 1, 9분의 1, 27분의 1, 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인데 자, 이거를 뭐 이렇게 더하는 거 이렇게 더해가지고 한없이 더하나 아니면 이거 다 더하고 이거 다 더하나 사실은 같겠죠. 네, 여러분 이해가 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이 성립을 한다. 뭐 직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도 역시나 빼기까지는 이렇게 뿌려서 s-t가 될 거고요. 여기 상수항 곱해진 거는 앞으로 뽑아서 n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되니까 c, s가 되겠죠. 뭐 이렇게 된다는 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원래 극한은 곱하기하고 나누기일 때도 사실은 서로 따로따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여기 급수에서는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an이 2의 거듭제곱이고 bn이 3의 거듭제곱.
수렴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단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요. 이거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의 합에 곱하기가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전개할 때는 이런 항만 생기는 게 아니죠. 이거 이 하나랑 이거 전부 다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안 되죠.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전체랑 이거 전체를 나눈 게 이거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곱하기랑 나누기는 급수는 서로 분리를 할 수가 없다. 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정리되었으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이 두 수열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상수항까지 곱하는 거를 해가지고 AN을 만들 수 있나를 보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AN을 만들 수 있을까? 일단 내가 여기다가 여기 AN이 있으니까 3BN을 사라지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3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3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하면 6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3bn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거랑 더해주면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안에 것끼리 더해서 2an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6 더하기 4에서 10이 되겠죠. 자, 요거 2 앞으로 나가서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10이니까 얘는 5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네, 뭐 되게 어렵게 계산한 것 같지만 네. 여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서 유형 5가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다음 시간에는 등비 급수의 수렴과 발산 그리고 이제 활용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